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0일에 치러진 4월 학평 화학2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네온이 150ml에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수온을 추가한 모습입니다. H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한수 하시는 한수. 여기 지금 압력이 얼마냐면, 미리미리 Hg로 갈게요. 680ml. 680. 그러니까 보이려 직계 몰수가 똑같으니까 680 곱하기 150은 P 곱하기 120 이렇게 되겠죠? P는 얼마냐? 850 나옵니다. 근데 이제 H는 얼마냐면 위에서 760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90이 되겠습니다. 4번이면. 그 다음 2번. 기억 과정의 엔탈피 변화와 니은 과정의 엔탈피 변화인데 기억은 따뜻해지니까 발열이고요. 니은은 흡열이죠. 그래서 당연히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음, 자, 뭐, 문제는 보시고요. 가는 분자 결정이 맞죠? 뭐, 맞는 거니까요. 녹는 점은 가가 나보다 크다는데,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얼음 녹는 점은 아실 거고, NaCl은 여러분들이 녹는 걸 본 적이 없죠? 상온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아니고. 물론, 일반적인 분자보다는 이제, 이온 결합의 녹점이 훨씬 더 높다. 그다음에 전기 중도성이야, 뭐, 전기가 흐르는 건 다밖에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압력을 비교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1번은 지금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적고요. 2번은 내부 압력이 대기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의 기체 압력이 높고, 게다가 수증기 압력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압력은 2번이 1번. 그러니까 2번에 들어있는 A 압력이 1번에 들어있는 A 압력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분자량을 구하는 건데, 자, 그냥 뭐 공식으로 유도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환산하셔도 되는데 여기 공식을 한번 유도할게요. 자, N은 RT분의 PV입니다. 근데 N은 분자량분의 질량 아니겠습니까? 그 분자량은 PV분의 WRT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압력은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 2번 보시면요. 에, 대기압이 P1인데 수중압이 P2입니다. 차이만큼 들어가겠죠? P1 빼기 P2고요. 부피에 당연히 V고 그 다음에 질량은 이게 가스통의 질량 차이만큼 있지 않겠습니까? W1 빼기 W2 그리고 R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그 다음에 5번 액체 상태의 가분자에서 쌍자간임이 존재한다. 가는 극성이니까 물 아니면 OF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나가 다보다 큰데 끓는 점이 다가 나보다 큰. 그러니까 나랑 다 중에 하나는 탄소란 말이에요. 탄소랑 비교했을 때 분자량은 큰데 끓는 점이 뒤집어지는 거가 뭐냐는 겁니다. 일단 분자량은 큰데 끓는 점이 작다는 거는 이게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고 극성 여부 때문이니까 나는 당연히 O2. 근데 분자량 순서가 OF2가 O2보다 크니까 OF2랑 O2도 당연히 OF2가 끓는 점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분자량도 크고 극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나는 OF2고 나는 O2고 R가 이제 H2 되겠죠. 그래서 간은 뭐 소결합은 안 하죠. 그냥 그 단순 극성. 그 다음에 모든 분자에서 분산력이 존재.
아니고요. 답은 1번이다. 자, 그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20도씨에서 A와 B가 평형에 도달한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증기압력이 더 높죠? 옳은 것만 고르세요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잠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기압이 같지만 온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온도를 통일시켜야 되니까 기억이 만약에 온도가 60도가 되면 증기압이 더 커질 거니까 기본적인 증기압력이 기억이 더 크죠. 그러니까 기억이 A고 니은이 B다. 그럼 증기압이 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증발이 잘 된다는 거니까 인정한 인력이 작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분자 증기압력 이제 외부 압력이 760일 때 니은의 끓는 점인데 증기압이 60도씨 그러니까 끓는 점의 정의는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은 거니까 증기압력이 760이 되는 온도죠. 온도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이건 맞고요. 그다음에 기억은 A라고 아까 정했죠. 답은 4번. 네. 그다음에 7번 보죠. 옳은 것만 고르세요. 뭐 가는 그냥 뭐 채식이죠. 기억 맞고. 그다음에 기억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지점에 들어있어요. 꼭지점에 모서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음, 단세포의 질량은 나가 가의 2배다. 예, 가가 2개 들어있고 나가 4개 들어있잖아요. 당연히 2배가 맞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다음 8번. 엔탈피인데 액체 HCl 액체가 HC의 기체가 된 흡열이죠. 예, 기억은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1몰이 기화할 때 9kJ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몰이 기화할 때는 당연히 18kJ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HCl의 생성 엔탈피인데 자, 여기 두 번째 반응에다가요. 요걸 더해봐요. 그럼 델타 H가 마이너스 18kJ이죠? 둘을 합치면 H2랑 Cl2가 EHCl이 되는데 이게 델타 H가 마이너스 202kJ란 말이야. 근데 생성 엔탈피는 1몰이 기준이기 때문에 요걸 다 반으로 나누면 되죠.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101이 맞습니다. 5번이 답이죠. 5번. 그림이 1기압에서 온도에 따른 밀도입니다. 다에서 다는 마이너스 4도씨에서 8도씨에 해당하고 다가 온도가 제일 높대요. 자, 온도를 낮추면 나의 밀도가 커집니다. 온도를 낮췄을 때 밀도가 커지는 경우는 4도에서 8도 사이거나 아니면 0도 아래거나 근데 단위부피당 분자수는 가랑 다 같아요. 가랑 다가 같고 나가 더 적어요. 단위부피당 분자수는 뭐에 비례하냐면 그냥 밀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밀도가 제일 작고 가랑 다 같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경우니까 다가 한 이쯤이면 가가 한 이쯤 돼요. 그리고 나는 보시면 아까 4도에서 8도 혹은 0도 아래니까 나가 여기여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가는 액체죠. 분자 간 평균 거리는 밀도가 클수록 작습니다. 거리는 좀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수소결합수는 얼음이 물들 때 흡열되는 건 수소결합이 줄어서니까요. 나가 다보다 큰 게 맞죠. 답은 2번. 그다음에 10번. 가의 W인데 자, 요럴 때는 좀 몰수 점검을 하는 게 좋은데요. 참고로 요 몰랄 농도는 한번 먼저 계산을 해요. 1몰랄 농도라는 게 용매 1kg 대 용질 40g이잖아요. 1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매 1000에 용질 40일 때가 1몰랄이에요. 질량으로.
그러니까 1040에 40이니까 여기는 비례하면 되니까 200에 8 들어가면 되죠. 여기 용질이 0.2몰, 그리고 여기 0.3몰 있죠? 여기 0.1몰 있어요. A가 몇 g이냐? A가 그래서 4g 들어있어요. 근데 8%잖아. W가 얼마면 8%냐? 50g일 때 8%. 2번이 답. 그 다음에 11번. 자, 물의 질량이 같아요. 그러면 용질의 양에 비례해서 끓는 점이 올라가니까 요게 2A면 요건 A 때문에 올라가고, B는 20g이니까 얘는 6A거든요. 그럼 얘는 3A겠죠? 기억은 당연히 3A고. 같은 질량을 넣었을 때 끓는 점 오름이 3배라는 건 몰수가 3배라는 뜻이니까 분자량은 A가 B의 3배죠. 이게 아니고. 그냥 가랑 나를 섞으면 끓는 점은 그냥 지금 이게 3A잖아요. 예. 근데 2A, 3A 더하면 5A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매의 양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야 되니까 정확히는 2.5A. 1번이 답이죠. 자, 12번. 자,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건 뭐 실험으로 유명한 건데 4번은 NaOH 고체가 높고요. 나번은 수용액에서 중화 반응합니다. 녹아있는 애들이. 그 다음에 다번은 그냥 용액에다가 NaOH 고체를 한꺼번에 넣어요. 그러니까 다번 반응이 가나를 합친 반응이잖아요. 근데 델타 H3는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이기 때문에 결국은 헬스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다. 경로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내용이겠죠.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가가 지금 발열이잖아요. 발열이라는 건 당연히 반응물 에너지가 큰 거니까. 이건 맞고. 그 다음에 가에서 NaOH를 8g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델타 H3가 4g이 녹아서 중화 반응한 건데 일단 8g이 녹는 거니까 용해되는 건 2배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염산이 0.1몰이니까 8g이 모두 중화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절반만 중화 반응. 델타 2델타 H3보다는 절대값은 작은 거죠. 답은 3번이 되겠고. 그다음에 13번. 자, 과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0.1몰랄 농도의 A 수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해해야 될 자료입니다. 일단 A 화학식량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대신에 물 분자량 필요 없습니다. 물의 질량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부피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밀도는 하등이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냥 당연히 이거. 자, 그다음 14번 볼게요. 자, 이거는 용질이 같고 물의 양이 다른 거죠. 기억이 얼마냐는 건데 일단 중요한 게 나랑 다가 어느 점이 2대 1이거든요. 변화가. 여기는 몰랄 농도가 2대 1이다. 왜? 용매의 질량이 1대 2이기 때문에. 따라서 W 더하기 X 곱하기 2가 W 더하기 3X였던 거죠. 여기는 X가 W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2W인 거죠. 합쳐서. 그러면 나가 2W니까 나가 모래양이 2배인 거잖아요. 그럼 가가 몰랄 농도가 2배인 거죠. 어느 점 내림이 2배일 거니까 당연히 답은 3번. 다음 15번. 자, 그 나를 보시면 지금 왼쪽에 A 수용액이 A몰 농도인데 이 수면이 좀 높아지죠? 물이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 당연히 몰 농도는 A보다 적은 게 맞죠. 그다음에 높이가 더 B 쪽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건 B 수용액이 더 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B가 A보다 큰 게 맞고.
그 다음에 3차 공식이 파이는 CRT 아닙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커지죠. 예,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수면차가 커지죠.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6번. 병은 뭐 직접적인 산수인데 X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단응물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 결합 에너지 합을 빼는 건데 이거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끊어지는 결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을 빼는 거. 자, 이게 보시면 CH 결합이 반응물이 8개인데 뭐 넓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성물이 CH 결합이 6개예요. 실전적으로는 이제 반응물만 2개 끊어지는 거니까 2 곱하기 410이고 산소 이중 결합이 하나 끊어지고요. 생성되는 결합은 메탄올 구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죠. 아까 이제 CH는 얘기했고 CO 결합하고 OH 결합을 해주면 되겠는데 대신에 몰수가 2배라는 거 감안하시고 EX에다가 2 곱하기 460을 빼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250. 그러면 EX는 이게 820이잖아요. 820에 EX가 650 나옵니다. X가 325 나오죠. 4번이 돼요. 자, 16번은 그러하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기체와 관련된 실험입니다. A 분자량분의 B 분자량 곱하기 P. 에, 자, 여기 지금 현재 2기압 2리터잖아요? 2기압 2리터? 피스톤이 압력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B를 OW를 넣어요. OW를 넣었더니 실린더 이 속의 부피가 3리터라는 건 왼쪽이 3리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나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이렇게 따지고 여기 B가 있어요. 자, PV 곱이 기체 화투에서는 몰수 개념이니까 PV 곱이 8이에요. 자, A는 그러니까 부피는 크게 신경 안 쓸게요. 나중에 할게 나중에. A는 PV가 4죠? 그럼 B도 PV가 4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왼쪽에 실린더 1의 BOW가 A랑 같은 몰수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A 분자량분의 B 분자량은 같은 몰수인데 질량이 5배니까 당연히 이게 5죠. 자, 그 다음에 T가 얼마냐는 겁니다. 자, 온도를 높여요. 2T로. 그러면 TV는 NRT니까 그 T가 2배면 PV도 2배죠? 여기 얼마 되냐? 8됩니다. 8. PV가. 근데 압력 구하라는 거잖아요. 부피가 얼마냐? 부피가 3리터예요. T는 얼마? 3분의 8이죠. 5랑 3분의 8 곱하면 얼마냐? 3분의 40. 자, 18번. 자, A일 때 용매의 몰 분율인데 지금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몰 분율이 처음에 가랑 나갔거든요. 키도시에서. 키도시라는 게 Y랑 가랑 나가 끓기 직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A점에서는 용매 중에 일부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용매가 줄어들죠? 용매의 몰 분율은 가가 나보다 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B점일 때인데 B점일 땐 둘 다 끓어요. 끓는 점의 정의가 뭐죠? 외부압력과 증기압력이 같은 거니까 증기압력인 다 외부압력이죠? 이건 맞고 1기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끓는 점이 그 보시면 이게 몰 분율이 같다는 거는 결국은
증기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T도시에서 나는 끓고 간은 안 끓는다. 그러면 증기압력이 Y가 나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몰 분율도 똑같고 대개는 애초에 용매의 증기압이 더 컸다. 그러니까 끓는 점이 X가 더 크다. 분자간 인력도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5번이 답니다. 자, 다음. 자, D 압력분의 A 압력입니다. 아, 이게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압력이 지금 변수잖아요. 에, 그러니까 압력분의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도 돼요. 음, 이게 어, PV는 NRT 아닙니까? PV는 NRT? 그러면 N은 에, 자, 이 PV의 곱이요. PV 곱이 이게 어, 2대 3이란 말이에요. PV가 2대 3이야. 자, 근데 봐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결국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둘을 곱해요. 그럼 PV분의 질량의 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 질량의 제곱은? 그러면 요게 곱하면 되니까 요게 A랑 B 값이 둘을 곱한 거잖아요. 3대 8이거든요. 근데 이게 PV가 2대 3이니까 2분의 MA의 제곱 대 3분의 MB의 제곱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 B 질량의 A 질량의 2배란 뜻입니다. B 질량의 A 질량의 2배. 그죠? 그럼 요게 질량이 2배잖아요. 1, PA, PB. 이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1대 2죠. 답이 2번. 굉장히 수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공식을 얼마나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쓴다기보다 잘 활용하느냐,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이런 계산은 누가 할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20번. 자,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에 AB 헬륨을 넣고요. 꼭지를 열어 반응을 연결시키고 충분한 시간 이후로 꼭지를 닫습니다. 그리고 0.8리터 대신에 3리터로 한 번 더해요. 뭐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요거는 가정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비슷한 얘기 좀 할게요. 몰수는 PV 곱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음, 일단 헬륨은 이제 PV 곱이 2예요. 그다음에 A랑 B가 반응하는데 음, 지금 A가 이제 PV 곱이 2고 B가 PV 곱이 0.8이잖아요. AA 더하기 B가
cc가 되는 반응이 있어요. 이게 2고 0.8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한계 반응물이 뭐냐가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한계 반응물이 음, 저기 A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이제 여기 2줄잖아요. 요게 X만큼 줄고 뭐 C가 생기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게 헬륨의 부분 압력이 2분의 1 기압입니다. 2분의 1 기압이라는 건 전체 분자 수가, 그러니까 전체 PV 곱이 4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건 전체 PV 곱이 2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체 PV 곱이 4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여기서 여기 3 넣었단 말이죠. 이거 당연히 첫 번째 한계 반응물 A면 이때 2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C의 양은 처음에 나번하고 다번이 C가 똑같아야 되는데, 보시면 실린더 속의 전체 기체 부피가 2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PV가 4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V가 2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맞다면. 그러면 요거는 4가 돼야 되잖아요. 4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자, 조금 복잡한데, C의 몰 분율이 3분의 1인데, 전체 PV 곱이 이러면 6이 나와야 돼요. 6 중에 3분의 1이니까 여기서 2가 생겨야 되거든? 여기서도 2가 생겨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반응에서 B가 없어야 됩니다. B가 0.8로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0.8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2.2가 남기 때문에 전체 PV 곱이 6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 한계 반응물이 A가 아니고 B여야 된다는 얘기죠. A면 모순이 생겨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따면 이렇게 이제 한참 얘기해주면 이제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냐? 아니, 이렇게 복잡한 걸 왜 하냐? 이건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경우엔 첫 번째 경우가 비관계 반응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답이 맞아요. 그러나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뭐 답이 맞으면 넘어가면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짚고 넘어가서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를 검증해야 돼.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한계 반응물이 여기서는 기여해야 된다. 0.8이 돼. 그럼 B가 다 사라지죠? 나 아까 뭐라 그랬죠? 전체 PV 곱이 4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헬륨이 2고 A가 2인데 4가 되려면 A가 없어지고 C가 생겨도 PV 곱이 유지되는.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는 C의 개수가 A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2고 이게 3이 됩니다. 예, 이때는 한계 반응물 무조건 A죠. 왜냐면 지금 왼쪽, 예, 무조건 한계 반응물이 A가 돼야 되는 게, 이게 또 비관계 반응물이 되면요. PV 곱이 똑같이 4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PV 곱이 무조건 6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계 반응물이 2고요. 이거 2 생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계 반응물, PV 곱이 최종적으로 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2가 나와야 돼요. 그래, PV 곱으로. 이게 1줄죠? 따라서 이제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 이제 기억이 첫 번째 경우, 나의 경우에 C의 몰 분율인데, 이게 2잖아요? 이게 1.6 줄고 1.6 늘어요. 1.6, 0.4.
총 PV 곱이 4인데 그 중에 1.6이니까 5분의 2가 돼. 답이 2번이 되겠어요. 어, 아마 6평 시험은 요거보다 좀 더 어려울 걸로 예측이 됩니다만 화투 아마 첫 시험이었을 거고 아마 올해는 화투 선택하는 학생 수가 훨씬 예전에 비해 적을 거예요. 네, 외로우시겠지만 열심히 하시고 네, 공부하는데 뭐 다 의미 있게 여러분들 쓰임이 있을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